자,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씩 줬죠. 미정계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 한다? 함수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F'E. 아, 그럼 F'E면 F'X에다가 2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식은 fx야, F'X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F'X. 오케이, 1.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 그런데 F'1이 뭐야? 라고 한다면 2가 뭐야?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2를 넣어서 4 더하기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5. 그래서 정리해주면 1 플러스 15. 정답은 얼마다? 16.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점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월달 나왔지만 6월에 또 나옵니다. 여기만 지어주면 되겠죠. 줄도 잘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점수를 그냥 퍼줄게. 아이고, 올해 애들 정말 공부 안 하는구나. 그럼 냈던 거 또 내줄게. 한번 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내는 게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남겨놓고,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F'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1 넣어주면 2. 여기는 얼마? 5. 여기 1 넣어주는 순간 얼마 나와? 0. 아, 5고. 정답은 10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번에 얘네들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뭘 냈냐면 미분의 이런 기본 연산을 냈는데 사실은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내야 돼. 연산, 기초 연산 냈으면 정의표는 빼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그 두 개를 계속 꽂아놓고 있어, 지금. 6월, 9월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뭐 한다? 이제 뺄 거예요. 알았습니까? 뺀다면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누가 한다? 극한. 아니면 정적분 기초 연산. 얘네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함수식을 줬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 뭘 느꼈어? 아, 1 플러스 h 1. 그럼 분모에는 누가 와야 돼? 1 플러스 h에서 1 뺀 값이 있어야겠지. 누구? h. 함수의 표현에 있습니까? 예. 분수지간에 있습니까? 예. 극한이 있나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건드릴 필요 없이 이 말의 뜻은 F'1 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석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야겠지. 그래서 함수식의 구조는 더 쉬워지는 거야. 아주 그냥 기초 레벨로 줄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3x제곱 더하기 6x.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F'1 값을 구해준다면 3 더하기 6은 얼마다? 9야. 하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도 마찬가지. 6월과 9월이 너무 지나쳐요. 너무 문제를 잘못 편성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학생들한테 기초적인 걸 좀 더 강조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예요? 2 더하기 h에서 2를 뺐다. 그러면 항상 분모 가리셔야 돼요. 그러면 2 더하기 h에서 2 뺐으면 분모에 누가 와야 돼? 2 더하기 h 빼기 2인 h가 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뭐다? F'이구나. 함수의 표현이 있습니까? 분수지간이 존재한가요? 그렇죠? 극한 있나요? 차라리 다음에 이렇게 낼 거라면 다음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fx 마이너스 현재 fe. 여기는 x 마이너스. 하나가 1 플러스 h 꼴이었으면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보는데 F'E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도 함수한테 맞춰 푸시면 돼요. 그러면 F'X는 2x 플러스 1. 그래서 F'E는 얼마다? 5야 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투를 아마 공부하면 느끼는 게 이거 수험보다 훨씬 쉬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미분은 이 수투는 정말 디테일해요. 정교하고. 정교하다 보니까 출제자도 함부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수학원은 너무나 쉽죠. 너무 쉽다는 건 나만 쉬운 게 아니고 출제도 쉬운 거예요. 그럼 난 다양하게 낼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돼요. 쉽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기본기만 갖출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봤던 9월달 모평의 21번 문제. 사실상 21번 문제, 사실은 요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느낀단 말이야. 22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수학적 빈합법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률이 꽤 높은데
이 순간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조심할 게 있어. 선생님 먼저 해설 강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변형을 할 거예요. 분명 출제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한 미분의 주체는 누구냐면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프닝은 무조건 함수가 때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fx가 뭐뭐일 때 극한 구해줘. fx가 뭐뭐일 때 미분해줘. fx가 뭐뭐일 때 적분해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돼? 함수식을 깔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보다시피 함수의 표현은 존재합니까? Y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fx의 식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판단하셔야 돼요.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근데 앞에 무슨 단어? 3차 함수. 이거 만들겠구나. 그러면 오케이. 첫 번째. fx는 x 3승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중요한 건 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꼴이라는 것은 이걸로 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재 이것이 합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곱의 형태를 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해서 연산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함수 상태를 따라가 보면서 그걸 수집하는 거예요. 함수 상태에 맞춰 풀다 보니까 이걸로 풀어야겠다, 이걸로 풀어야겠다, 이걸로 풀어야겠다 결정나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다? 이 문제는 함수의 식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구나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힌트를 주는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게 이 부분을 꼭 별표하고 기억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문제 자체가 왔다 갔다 바뀌는 겁니다. 뭐 한다고? 왔다 갔다 바뀐다고. 현재 상황을 보니 뭐가 나왔어? 모든 정수 K야. 정수라는 단어가 중요했어. 또는 자연수라는 단어가 붙든지 할 거야. 그러면 자연수라고 줄 때와 실수라고 줄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뭔데? 했더니 2K-8 2분의 F에 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요것이 얼마야? 하면 4K제곱 더하기 14K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냐면 얘가 보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보면은 뭘 느껴? 아, 이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에서 K를 빼주고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은 오케이. 평균 변화율인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여기가 쉽게 말해서 여기가 K야. 여기는 K 플러스 2야. 그래서 좀 더 설명해 주면 뭐 이런 식으로 3차함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뭐? 기울기이란 뜻인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평균 변화율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이거 기울기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바로 그 기울기란 말이냐? 이게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 범위가 하나는 1차고 하나는 뭐야? 4차, 1차고 하나는 2차란 말이에요. 범위가 어떻죠?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F'C, 현재 F'C라는 얘기인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C가 된다면 이 변수가 전부 다 K인데 얘가 C가 나오면은 이것 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바뀌어야 돼? K의 관계식을 뽑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차라리 여기가 상수값을 꽂혀버리면 3이나 5처럼 상수값이 꽂혔다면 이렇게 표현하고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니? 뭐라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값이 뭐라면? 상수값이었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 준다면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한 예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이 나왔다. 체크 포인트 1번은 살짝 평균 변화율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평균값 정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려면 현재 좌변과 우변이 뭐가 있어야 한다? 좌변과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K, F에 K 플러스 E 마이너스 FK.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 나온다? K의 관계식이 아니면 돼요. K의 관계식이 아니라면 혹시라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K의 관계식이 아니라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상수값.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 말 F'C잖아 라고 해서 변수를 아예 C로 관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뭘 가지고서? 변수를 C로 가졌어. 그런데 여기가 무슨 관계식이야? K 관계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 변화율 이후에 평값 정리를 쓸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수가 뭐하기 때문에? 불일치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KK라고 등장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온다? 변수를 기존에 있던 K를 뭐로 바꾼다? 또 다른 문자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말 틀려? 이렇게 되면 변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다음에 3하고 5, 4일 때 이거 구해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간 변화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절대로 파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게 올해 수능에 나온다면 요 과정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섹션을 가지고 수능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다음에 유력 후보 하나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환하는 내용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더 써주면 2K-1인데 2분의 FK 플러스 E 마이너스 FK예요. 그러면 여기는 4K 제곱 더하기 14K가 되죠. 자, 이때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풀라는 얘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로 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우리는 뭐 하자? GK라고 한번 보자. 이게 되는 거야. GK라고 인식을 해보자. 그러면 GK가 뭐니? 2분의 1에 F에 K 플러스 E 마이너스 F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잖아. 그러면 X 3승 더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K 플러스 2의 3승을 넣고 정리하고 빼기 K 3승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어차피 얘가 지워집니다. 말 틀려? 그러면 현재 최소한 뭐 한다? 3차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몇 차 남아? 2차. 그리고 나서 이런 상수값들이 남아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A의 K 플러스 2가 남겠죠. 이런 식의. 여기는 K제곱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를 제거해도 결국 뭐가 된다? 여전히 2차식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은 뭘 설명하냐면 내가 바로 2차 함수다 이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하나의 뭐다? 2차 함수구나. 근데 그 2차 함수가 1차와 4차 어디에? 1차와 2차 요 두 함수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얘보다 내가 크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빼주는 이 2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어떻다? 4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4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평행이동 되니까.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4보다는 작겠구나.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요. 만약에 요 경우를 각각을 요것이 2차 함수고 요게 1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요 사이에 있다는 건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얘가 뭐라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저 직선인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떨어져 있잖아. 그럼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리면 그럼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들어갈 이 GK라고 하는 2차 함수는 너무 랜덤하게 돌아갑니다. 우후 이러면서. 그럼 경우의 수가 어때요?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어근이다 라는 설정을 준다면 이 문제는 출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이 조심하게 알려주는 건 이게 만약 두 번째 경우예요. 만약에 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만약 접한다면 어때?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볼 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가 만약에 x가 우리가 알고 있는 k가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만 지나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함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요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갔어요? 단 문제에서 뭐가 붙어야 돼요? 여기가 정수가 아니고 모든 실수라면 현재 이 제한 범위가 정수라는 말이 아니고 실수 K에 대해서라고 설명돼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이 풀이 외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모든 점에서 만족해라 라고 할 거면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우리가 뭐 한다?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GK를 보면 G알파는 뭐와 같아야 돼? 하면은 저 1차 함수를 요거를 간단하게 H, X 현재 K, 여기를 IK라고 한번 해볼게요. FG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현재 HK야. 이게 된단 말이야. 맞아 틀려? 그러면 결국 이것은 G알파는 곧 뭐가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이 G알파니까, GK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는 둘이서 만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G알파는 뭐다? H알파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G'알파는 뭘까? G'알파는 뭘까?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H'알파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함수 값을 줄 거니까 내가 알파 넣어서 함수가 뽑아낼 수 있어 없어? 있죠. 또 하나 미분값도 저거 미분하면 2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G'알파가 뭐다?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스를 통해서 gx에 대한 식을 뽑아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선생님은 생각할 때 그래요. 요거 한 방에 풀 수는 없나요? 라고 한다면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gk하고 hk가 뭐에서 k가 알파에서 뭘 갖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접점을 간단 말이에요. 중근을 간다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 두 함수의 교점, 이거 꼭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두 함수의 뭘 알고 있다? 교점을 알고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GK를 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GK가 뭔데? 넘겨주면 GK-HK가 뭐가 된다? 0이 될 거야. 이 되겠죠. 한쪽 넘겨주면. 근데 얘가 몇 차 함수? 2차. 여기 몇 차? 1차. 그러니까 요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 GK-HK는 바로 K-알파에 대한 제곱이구나. 나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내가 GK를 구할 수 있잖아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P에 뭐가 된다? K-알파의 제곱 플러스 HK.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P에 K-알파의 제곱 플러스 HK면 저기서 말하는 2K-8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 수 있다? GK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는 내가 구할 필요 없죠. 이거는 뭐야? 지금 방금 했던 IK와 HK가 뭐한다? 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와 이것의 뭐다? 방정식 풀어서 중근을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미정계수 몇 개 남아? 하나만 남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수능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함수를 만드는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중요시 여기세요. 지금 이 문제 해석하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선 정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꼭 모든 점에서 될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뭐 한다? 정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뭔데? 하면 세 번째예요. 지금 이게 바로 세 번째 컨셉인데 현재 2K-8 현재 2분의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얘가 4K제곱 더하기 14K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함수의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봐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K-8하고 4K제곱 더하기 14K를 놓고 교점이 몇 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넘겨주는 순간에 4K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8은 0이다. 이게 될 거고 4로 약분하시면 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즉 이것은 K가 얼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뭐다? 결국에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선이 현재 이게 2차 함수인데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얼마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얼마다? K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 무조건 뭐가 돼요? 직선보다 내가 커야 한단 말이에요. 직선보다 크고 이차함수 작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 오케이. 여기도 어때? 오케이. 이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 이거는 내가 직선보다는 어때요? 커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보다는 작으세요. 뭐야?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정수란 단어가 안 나온다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봐요. 정수가 뭐야? 두 개가 이웃됐단 말이에요. 맞아, 틀려? 그럼 나 이 점에서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상 어떤 그래프? 이런 식의 그래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어디 범위에서? 정수라는 범위에서만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어땠어? 마이너스 2에서 어땠어? 마이너스 1에서 어땠어? 0에서 어땠어?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 상태를 물어보겠다는 거지 구간을 물어보겠다는 뜻은 아니란 뜻인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이 정수와 이 정수의 사이에서 내가 작든 말든 이건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두 함수가 동시에 만나는 상황이 있으니 그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산수만 해주는데 실제로 시험장 갔으면 이 문제는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요것에 이제 앞에 있을 파생하는 거, 평균 변화율의 의미, 그 다음에 이게 구간으로 나왔을 때 의미도 꼭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K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야?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2 넣어주면 F0.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면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값이 또 마이너스를 넣었어. 근데 얘랑 둘이 만난다며. 많이 틀려. 그럼 얘가 10이면 마이너스 10 여기도 뭐다? 마이너스 12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고 여기가 뭐야? 사이죠. 그러면 둘 다 똑같잖아 이렇게 값이. 그럼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F0과 F 마이너스 2의 차이는 얼마다? 마이너스 24를 만족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순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럼 나는 마이너스 10이야. 2분의 마이너스,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그 값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야? 4 빼기 14니까 당연히 이거 똑같은 마이너스 10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와 이거의 사이인데 두 개가 일치해버렸죠. 그럼 나는 당연히 그 가운데 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20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 풀라는 거야. 그래서 정수란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만? 요 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 여기는 이제 함수값 이퀄 0, 아니면 미분값이 0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fx는 x의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f0값 구하고 f- 구하고 빼주고 오케이? 나머지 연산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잘 보면 식은 몇 개야? 2개. 미정계수는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래서 상대방 보시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F' 얼마? F' 얼마? 저 문제 보셔야죠. 맨 마지막 구하는 값이 뭐야? F' 3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즉 미분하고 넣겠다는 얘기지. 그럼 미분하는 순간 상수 C는 뭐합니까? 지워질 거야가 되는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함수 값에 X 값을 넣으면 뭐가 바뀌어? A, B 앞에 있는 개수는 바뀌어도 C는 안 바뀌지. 그러면 두 수의 차를 구하는 순간 어차피 C는 사라질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럼 상대방의 의도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면 F0이 뭔데? F0은 C. F-E는 뭔데? F-E 넣어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그러면 두 개를 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F0 마이너스 F-2란 빼주면 요 CC는 지워질 거고 여기는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나온다. 근데 그 값이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24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보니 4A 값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2B 땡겨오시면 요거 3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것은 2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16일 거야. 떨어지는 거죠. 그럼 살짝만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 칠판을 좀 많이 안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여기서 2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16이었어 라는 거 하나 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 싹 지워주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F1하고 F-1 그럼 F1 그러면 이건 1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F-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빼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F1 마이너스 F-1 정리하시면 이거 빼주면 2 그 다음에 A 값 지워질 거고요. 여기는 2B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B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면 현재 2B는 마이너스 22야. B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1이 나와.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B가 마이너스 11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1 넣으면 플러스 11 되죠? 넘겨주면 얼마? 5 되죠? 그러면 A는 얼마 나온다? 2분의 5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 더 정확하게 말하면 f'x로 바로 갑시다. 미분하시면 얼마 나온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투입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5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3이 뭐야? 라고 한다면 3, 3은 9, 9, 3, 27 플러스 3, 5, 15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주면 4. 정답 얼마 나온다? 31.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역대급으로 쉽게 주는데 말뜻을 이해했으면 푸는 거고 말귀를 몰아들으면 틀린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수가 나와서 이거 엄청 쉽게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함수상태 정확하게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걸 냈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올해 수능은 이거 날 거예요. 얄짤없이.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상태. 왜냐면 두 개 사이에 끼어야 되잖아요. 모든 점에서. 그러면 결국 뭐가 돼? 이렇게 벌어지면 경우의 수가 무한대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 하나를 만드는 방법은 딱 이렇게 접하는 경우밖에 안 줄 거야. 그러면 이 알파 값 누가 줄 거야? 두 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제출해 줄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서 gx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 gx가 가지고 있는 건 결국 hx가 1차 함수가 이걸 통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의 식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식의 정리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베이직하게 내는데 조금 문제를 변형해보자 하면은 여기는 정수가 아니고 뭐가 나온다? 반드시 구간을 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같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설정이 생기죠? 근데 그건 구간 얘기고 정수에서만 얘기해줘 라고 한다면 사건의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평균 변화율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뭐로 바꾼다? 순간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꼭 함께 같이 공부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바로 연계해서 또 미분의 심화 과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